전반 막판 데뷔골로 동점을 만드는 강원의 가브리엘. 2분 뒤 추가골로 역전까지 이뤄냅니다. 그리고 공중제비 세리머니로 화려하게 날아오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반 접어들면서 빗줄기가 굵어졌는데요. 그라운드 곳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상황. 여기에서 강원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웅덩이에 걸린 공을 그대로 낚아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거센 비가 내리치면서 말 그대로 수중전이 벌어졌는데요. 제대로 패스 한 번, 드리블 한 번 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막판 전북의 슛이 강원 선수에 맞으면서 페널티킥 여부를 가리기도 했는데요. 페널티 마크마저 웅덩이로 변하면서 전북 선수들은 차오른 물을 손으로 퍼내고 강원 선수는 슬쩍 물을 밀어넣는 웃지 못할 장면도 있었습니다. 허탈하게도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페널티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강원이 3대1 승리로 최하위에서 탈출했습니다. 인천은 제주를 2대1로 꺾었는데요. 이명주의 강력한 선제골, 그리고 후반 종료 직전 터진 에르난데스의 원더골까지 두 골 모두 이주의 골로 손색 없네요.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네, 연장 후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장 후반은 참여하신 분들과 스케줄을 맞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니 기존 계획보다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되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장 후반은 광주팬 유리씨와 WK리그 서울시청 서포터즈 아마존에서 윤재 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광주팬 유리씨를 만나 뵙기 전에 이번 연장 전반에 관련된 몇 가지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중국이 말레이시아에게 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진 건 아니었고 무승부였었습니다. 결과가 중국 관중들이 함부를 외치면서 항의를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졌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시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중국 대표팀이 안방에서 시리아한테 졌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내전 중이라 전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근데 시리아가 생각보다 축구를 잘하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1년에 쏟아붓는 돈이 있고 투자한 돈이 있는데 게다가 안방에서 이렇게 졌다라는 점에서, 게다가 판정에, 경기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판정에 그 좀 유리함도 있었죠. 시리아 골 넣은 것이 이제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는데 이게 옵사이드 논란이 꽤 있었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중국에서 상당히 좀 슬픈 소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중국 스포츠계가 상당히 암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축구도 그렇지만, 축구는 예전부터 원래 큰 기대를 걸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농구도 있잖아요. 중국이 농구만큼은 이 키농구라고 하죠. 우리가 장신, 이 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세계 무대에서 통했었는데 이번에 폭망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선은 요 얘기부터 할게요. 중국 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중국이 확실히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키가요 2m 10이 넘는 사람만 2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구발에서 탄생한 이 장신군단으로 신장의 우위를 앞세워서, 제가 말했던 키농구가 이거예요. 신장의 우위를 앞세워서 농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은 아시아 맹주로 이게 어느 정도 세계 무대에 통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2010년대에 들어서 이 중국 농구가 삐걱거리더니 이번 농구 월드컵에서 이란과 함께 완전 대폭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엄청난 선전을 보여줬고, 놀랍게도 독일은 축구가 별로 요즘 슬픈 상황이 됐죠. 일본한테 4대1로 대패하면서 감독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반대로 이제 독일이 농구 쪽에서는요, 그 농구 월드컵에서 4강에서 미국 농구 대표팀을 이기는 2점 차로 이겼나 이랬을 거예요. 엄청난 대접전이었는데 미국을 이기고 그 다음에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제 사상 첫 농구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축구로 상처받은 이 독일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남겨주는 그런 모습도 이번에 뭐 볼 수 있었어요. AMH 기간 동안 리그가 쉬고 있는 동안 농구도 월드컵을 했었는데 상당히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근데 남을 신경 쓸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이제 야구도 솔직히 폭망했죠. 국제 대회에서. 그리고 축구, 농구도 별로 상황이 좋진 않기는 합니다. 솔직히 스포츠로 보면 라이벌이라 할 수 있었던 일본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축구 얘기를 하자면 파죽지세로 4연승을 거뒀죠. 그 A매치 기간 동안 4경기 18골이라는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또 이따 말하겠지만 벤투도 그 아랍에미리트에 부임해서 데뷔승을 거뒀습니다. 우선은 뭐 일본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 지난 10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 10일 밤에 벨기에 행크에서
튀르키예와 붙었었는데 4대2로 완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독일전에도 4대1로 이겼는데 이번에도 4골 넣으면서 정말 경기할 때마다 4골씩 넣어서, 이게 왜냐면 지난 6월에 엘살바도르랑 붙어서 6대0으로 대승을 거두고 페루전도 4대1로 이겼고 독일전도 4대1로 이겼습니다. 게다가 이 튀르키예전까지 4골 넣으면서 4대2로 4연승을 달리면서 4경기 동안 18골이라는 정말 이거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런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면서 여유롭게 모든 상대를 다 제압했습니다. 이 중에 독일도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하죠. 게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독일전 선발 11명 중에서 이토 히로키를 제외한 10명을 다 교체했는데 조직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튼튼하게 뭐 이게 멤버가 다 이렇게 교체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복이 없는 완벽한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상대를 완전 압도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상당히 배가 아프기도 한데, 축구도 그렇지만 농구도 이제는 일본이 역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강하게, 뭐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실. 야구야 원래 뭐 일본이 더 잘했다고 하지만 축구랑 농구는 그래도 우리가 근소하게라도 앞서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힘들 것 같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그랬고, 농구 같은 경우도 요즘 소프트뱅크 이제 회장님이 1,000억을 투자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성장을 거뒀었는데, 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밥이었던 일본 농구가 이번 농구 월드컵에서 핀란드를 이기는 또 대이변을 일으켰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NBA에서 MIP를 수상했던 라우리 마카네니안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거의 평균 26득점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25.6득점을 한 상당히 정말 요즘 각광받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버티고 있었는데다가 일본이 18점짜리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었어요, 일본이. 농구 월드컵 본선에서. 그래서 세계 농구 팬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던 그런 경기였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구 월드컵에서 세계 농구 강호들과 맞붙었던 이 5경기 중에 무려 3승을 기록하면서 파리 올림픽 직행 출전권까지 확보하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본 농구가. 그래서 참 이게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완전히 역전당했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를 좀 약간 섭섭하게 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관련 없다면 이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13일 오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렸던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기도 또 4골이에요. 우리도 코스타리카를 쉽게 이기기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붙었던 게 2대2 무승부였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가장 최근에 열렸던 월드컵에서 일본도 코스타리카에게 일격의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본선에서 코스타리카가 일본을 이겼다는 걸 생각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코스타리카를 4대1로 이렇게 대승을 거뒀다는 거는 좀 이것도 상당히 놀랄만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벤투를 놓치고 클린스만을 선택하게 된 이 우리의 상황이 과연 이게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참 씁쓸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의 전임자 벤투 감독은 아랍에미리트 사령탑 데뷔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또 독일에 참패를 안긴 일본은 이번엔 튀르키예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우리와의 동행을 마치고 2달 전 아랍에미리트 사령탑에 부임한 벤투 감독. 벤투 감독은 피파 랭킹이 26계단이나 더 높은 북중미 복병 코스타리카를 상대한 데뷔전에서 전반 16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7분 뒤엔 추가골도 기록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욕심을 버린 수준 높은 팀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전반 38분엔 중거리 원더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수비에 살짝 맞긴 했지만 나바스 골키퍼도 손 쓸 수 없었던 사실상의 쐐기골이었습니다. 후반에 한 골을 더 보탠 아랍에미리트는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 코스타리카가 며칠 전 사우디를 3대1로 꺾었던 걸 감안하면 벤투 감독에겐 성공적인 데뷔전이었습니다. 일본은 또 한 번의 유럽 침공을 이어갔습니다. 완벽한 패스 플레이에 이은 환상적인 중거리포 선제골. 공세를 멈추지 않은 일본은 순식간에 2골을 더 터뜨리며 전반에만 3대0으로 튀르키예를 몰아세웠습니다. 주전 선수 일부를 빼고도 4대2 승리를 지켜낸 일본은 A매치 4연승을 이어갔고 4경기에서 18골을 폭발시키는 엄청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지섭 씨가 얘기할 때 제가 또 실수 한 게 하나 있는데 에리 이버츠에 관련된 추억의 농구 선수였죠. 예, 농구 얘기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요거 정정사항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정을 하고 가자면은 에릭 이버츠가 레버쿠젠에 뛰었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레버쿠젠에 뛰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던 게 레버쿠젠 당시 단장님이었나 아니면 구단주님인가 아무튼 상당히 고위층이 그 미국 NCAA 그 빌라노바 대학교 경기를 보고 에릭 이버츠가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에릭 이버츠를 원했었다는 거였는데 제가 그 레버쿠젠에 뛰었다고 제가 잘못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프랑스에서 뛰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프로농구 원년 때 왔었던 거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A매치 기간에 있었던 몇 가지 잡다한 이슈들도 잠깐 이야기해 보았고요. 이제 다시 K리그가 재개됩니다. 그만큼 저희 본문인 K리그 이야기도 해보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언급해보고 유리 씨와 윤재욱 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8일 날 여자 하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그 전 댓글은 이제 지난 연장전에 지섭자 다뤘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한 5년에서 6년쯤 전 민철 씨로 방송 중 언급된 말이 기억나네요. 한 경기당 승점 1.1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면 울산 우승 장담은 아직인 듯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원래는 근데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 원래 전통적인 축구에서 승점 배분이 무승부는 1점 그리고 승리하면 2점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승리한 팀에 메리트를 더 주자 해서 1점을 더 얹어줘서 승리하면 3점이 되긴 했죠. 그랬는데 뭐 다시 줄인다는 얘기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언제 이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문맥에서 나왔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다시 또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나 보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저도 좀 확인해 보고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다시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근데 아마 5, 6년 전에 얘기가 있는데 다시 얘기 안 나왔다면 아마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북은 2위를 노린 것보다는 파이널 A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여 FA컵 우승에 힘써야 할 듯합니다. 네. 차라리 4위나 5위가 되더라도 FA컵 우승하는 프리미엄이 있는 듯합니다. 예, 어차피 3위 되면 ACL이 아니라 ACL2로 가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ACL 관련된 규정 바뀐 거는 지난 꿀퍼터가 나왔던 꿀퍼터님만 나오신 게 아니죠. 예, 김대령 기자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대령 씨가 그때 ACL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게 있어요. 아마 이 ACL2는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설명은 꿀버터랑 김대령 기자님이 나왔던 그 편의 후반부를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저도 약간 동감인 게 우승컵 하나를 드는 게 중요하죠. 더 그쵸. 그러니까 우선은 파이널 A에 안정적으로 안착해서 파이널 A에서 이제 강등이라던가 물론 이 강등 무슨 전북이 강등권 강등권 싸움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16년도에 성남이요. 그때 상위권을 달리다가 아깝게 스플릿에서 7위를 했거든요. 근데 7위 했던 팀이 무슨 강등이 되겠냐 하지만 7위도 강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파이널 A에 안정적으로 강등권에 관련된 이제 걱정 아예 사라진 상태에서 FA컵에 이제 지금 상황이 올라 있으니까 거기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동감이고 아마 지금 건태 씨도 FA컵 여기서 전북 올 시즌 상황으로는 전북은 FA컵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긴 했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우승컵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이제 그 ACL 출전권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튼 요런 상황이라서 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만항구 1번지님이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본인도 오랜만에 댓글 달았다고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서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어요. K리그 카드 출시와 함께 EPL 카드들도 덕분에 만져보게 되네요. 저도 이제 카드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카드들을 이제 좀 그 선물들 하면서 다 보내드렸거든요. 이번에 웅화범님께는 못 보내드렸는데, 웅화범님 갑자기 이따 그 댓글을 할 때 얘기하겠지만, 웅화범님 선물을 2주 연속으로 당첨이 되셨는데, 제가 좀 너무 조촐하게 보낸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 못 보냈던 것까지 합산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웅화범님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K리그 카드 출시와 함께, 그러니까 원래부터 EPL은 예전부터 카드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존 테리라던가 존 스톤스 막 이런 그 선수들의 사인 카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인 카드보다 저는 저지 카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K리그도 빨리 저지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아마 올해는 저지 카드 나오는 시리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대준 씨가 고연전을 언급했었는데, 이번 주가 고연전 주간이더군요. 예, 리그가 쉬고 있어서 고연전이나 보러 갈까 했다가 요즘 낮더위에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뭐 연고전이라고도 하고 고연전이라고 하는데, 고려대 쪽이신가 보죠? 만한구 1번님께서. 예, 그래서 사실 고연전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아주 그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예, 연세대가 고려대가 이겼죠. 그래서 고려대 출신인 그때 유리 씨한테 축하의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뭐 졸업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첫날 야구라던가 아이스하키죠. 아이스하키는 연세대에 이겼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2대0으로 이기고 있길래 그랬는데 5종목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두 번째 날인 토요일 날 정말 놀랍게 다 졌습니다. 예. 그때 농구도 역전패였나? 아무튼 농구 지고, 그 다음에 럭비도 지고, 특히 이제 결국 2대2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 종목이 축구였거든요. 근데 그 축구에서 전반전에 이 퇴장 선수가 연세대에서 나와버린 바람에, 급격하게, 고려대 쪽으로 이제 승부가 기울었고, 고려대가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대역전승으로, 고려대가 이제 우승을 하는, 그러니까 고연전 우승을 하는 연고전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예, 연대 쪽 이쪽에 지금 이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했었죠. 근데 이거 저도 보러 갈까 했는데, 저도 더워서 이거 가족들 데리고 갈까 했다가 가족들이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포기했던. 근데 이게 K리그도 그렇고 너무 아직은 좀 더운 것 같은데, 밤에는 선선하지만 너무 좀 이런 시기에 낮 경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지금 이제 녹음하고 있는 바로 다음날 이랜드 경기를 한번 보러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성남 경기는 워낙 원정길이 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좀 약간 눈치가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가까운 이랜드 경기를 이제 보러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낮 경기를 하니까 보러 가기가 조금 좀 걱정이 되고 부담스럽긴 합니다. 사실 그늘이 있는 자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관중 유치를 위해서라도 조금 아직은 저녁 경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슈퍼매치 때도 정말 졸도했던 분이 계셨잖아요. 햇볕이 꽤 비치는 그 자리였었는데 아마 그거랑 관련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조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예, 야간 경기를 풀고 낮 경기로 전환한 게, 네, 요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아무튼 뭐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웅화범님 댓글인데요. 요즘 전주시의 스포츠계가 어수선하죠. 잼버리 사태로 잘 치를 수 있었던 FA컵 4강도 어이없게 연기가 돼버리고, 농구 명분 전주 KCC 구단도 부산으로 연고 이전하고, 전북 현대모터스도 예전의 위용이 사라진 듯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다가 우연히 답을 찾았습니다. 웅이랑 드라마 경인원 소문 시즌2를 재밌게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시즌 1편에 악당 중 한 명이 중진시 시장인데, 그 시장이 악귀에 씌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게 생각났지 뭐예요. 혹시 전주시 시장님도, 그리고 김상식 감독님도, 허병길 단장도 그러고 보니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더군요. 이 악귀라는 놈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시민들의 분노와 공포를 조장해서 먹고 사는 놈들이니까요. 뭐 드라마에 그런 내용인가 보죠.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명문구단이었던 수원 삼성의 몰락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 단장이라는 작자가 운영하는, 이거 뭘까요? 땡땡땡을 보면, 뭐 음란한 얘기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팟빵 게시판 참. 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SNS 막 이런 거, 아무튼 뭐 그런 걸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분명히 흑마기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 속 터지겠어요. 확 이러면서 지금 잠깐 끊고요. 지금
지금 그 대구의 삼성 야구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읽어보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K리그 심판들은 도대체 어떤 악기들이 쓰였는지 생긴 거 보면 멀쩡한데 하는 거 보면 소금 투척하고 싶어집니다. 단 오랑캐 심판 제외. 이 양반은 그냥 얼굴도 악기 씌워진 것 같음.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네, 우선 PS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특정 도시를 비하하거나 팀을 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글을 쓸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저의 부족한 글솜씨로 제 댓글에 불쾌하셨다면 미리 사과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짜증나는 문제, 화내고 욕하는 것도 의사표현의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풍자를 통해 같이 스트레스를 풀면 좋을 것 같아 몇 자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팟빵 단어 필터링이나 K리그 심판 수준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흑마기는 필터링 돼서 흑 땡땡으로 나오는데 악기는 그냥 악기로 나오네요. 마귀는 또 안 되나 보죠? 예,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팟빵 댓글창이 좀 이런 점에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센 댓글들, 남을 비방하고 뭐 욕설이라던가 뭐 좀 비속어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멀쩡한 글까지 이렇게 표시된 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게 사실 경인호 소문 이 드라마를 보질 않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뭐 이제 좀 이제 논문이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이 드라마도 정주행을 하는 재미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밤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자제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댓글이 하나 더 있어서 댓글 하나 더 읽겠습니다. 9월 11일 댓글인데요. 우간범님의 댓글. 클린스만 감독 정말 어이없네요. 뭐 A매치가 조기 축구의 친선 경기도 아니고 아들이 아론 램지 유니폼을 가지고 싶다고 선수에게 유니폼 받으러 갔다는 기사를 봤을 때 이놈은 뭐지? 라고 싶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 아껴 쓰인 건 아닌 것 같고 철딱선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회사 이사님 같습니다. 이사님 보시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클린스만 이 인간 진짜 이따위로 감독할 거면 주급이든 연봉이든 분홍마블 시아든의 화폐로 주던지 피망 맞고 사이버 머니로 주고 싶어집니다. 네, 그쵸. 거의 20억 가까이 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20억 가까이 이렇게, 20억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 큰 돈입니까? 근데 그런 월급을 받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일한다? 좀 솔직히 좀 그러긴 하죠. 아무튼, 네, PS도 주셨는데, 수원 삼성 안티 응원 구호 중에서 이따위로 축구할 거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던데, 국내 감독 최초로 이런 안티 응원곡이 A매치에 울려 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저도 대동감이고요. 다만 이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아마 근데 여론을 모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긴급하게 원래 예정과 다르게 김민재 선수 경기를 보러 가려고 했던가,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경기를 이제 독일에서 경기 보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제 지난 목요일에 귀국을 했죠. 근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100% 못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은 조금 인지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막 계속 너희들 오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 계속 이제 하지만 나는 계속 왔다 갔다 하겠다. 이대로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축구 팬들이 아직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의미가 있지만 뭐 행동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조만간, 다음 주도 아니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본방 때 아마 여기에 대한 얘기도 아마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패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패널들도 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요 클린스만에 관련된 얘기는 A매치 기간은 지금 잠깐 끝났지만 A매치 기간 이후로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또 간만에 또 이제 빅버드에서 또 친선전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 A매치 기간이 지금 당장 끝났지만 곧 있으면 또 A매치 기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결과로 좀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그 사이에 우리를 좀 상당히 열불나게 하는 그런 왠지 또 기행을 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제가 좋아했던 이 클린스만 선수 때 제가 좋아했던 이 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감독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하시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감독이랑 선수는 정말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댓글은 이제 호연파리님의 댓글입니다. 펜고 이전 크크 하면서 이제 펜고 이전 아마 결국 슈퍼매치
결국 서울로 pen고이잖아 수원팬이라는 414마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레전드냐 배신자냐의 논란은 볼 때마다 팬이기 이전에 먹고 사는 게 힘든 걸 아는 직장인으로서 안타까움이 먼저 드네요. 축구 선수도 먹고 살자고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욕은 참 하면서 욕을 이렇게 먹는 이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대댓글이 조금 몇 개가 달렸습니다.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나 그런 거 고려해서 행동하라고 돈을 더 받는 거죠. 팬베이스 스포츠인데 팬을 등지는 행위를 하는 건 직장인이랑 비교할 건 아닌 듯 합니다. 라고 하고 다시 대댓글로 호연파리님이 대댓글 남기셨습니다. 팬베이스죠. 어느 팬이냐가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듯 합니다. 리그팬, 팀팬, 선수팬 모두 생각과 감정이 달라서요. 예,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께서 다시 또 이제 대댓글로 이제 말씀을 또 이어갔습니다. 선수를 더 좋아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수가 어떤 팀에는 죽일 놈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을 듯합니다. 팬베이스로 생긴 스포츠에서 선수가 팬에게 욕먹을 짓을 하면 욕을 먹는 건 당연지 사가니까요. 저도 좋아하는 선수가 있지만 그 선수가 그전 소속팀에게 욕먹을 만한 언행을 했다면 그걸 부정하진 않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분의 말씀 다 맞죠. 사실 근데 여기서 적당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축구 선수도 먹고 살자고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이게 왜냐면은 너무 과도한 비난이 오는 게 좀 문제긴 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이버도 지금 댓글창 없앤 게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자 배구 선수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었는데 이게 과도한 아마 그 댓글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이버 그 정책상 댓글을 스포츠 그쪽 댓글을 다 없애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축구 선수도 하나의 직업인데 어떤 직업에 비해서도 너무 큰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포츠가 우승은 어제 내린 누님 말씀대로 스포츠가 생긴 게 팬들이 있어서 프로 스포츠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팬들을 등지는 행위를 한다. 비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당연히 다 맞는 거고, 다만 이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냐,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어디까지가 적당한지 그거를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적당선을 찾는 게. 왜냐면 이제 이따가 나오실 그 아마존에스의 윤재욱 의장님께서도 그때 서울시청 선수가 서포터즈한테 뭐라 했는지 그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서울시청이 워낙 이제 경기력이 안 좋고 부진하니까 정신 차려 서울을 외쳤더니 나중에 경기 끝나고 그때 이제 그 서울시청 선수분이 서포터즈에 와서 아니 안티콜하지 말고 니들의 본분이 응원이나 해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너무나도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따가 윤재웅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건데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야 이건 진짜 좀 아니 어떻게 팬베이스 스포츠에서 팬들을 이렇게 완전히 등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욕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따가 들으시겠지만 근데 의장님께서는 그 서포터즈 의장님께서는 그래도 이 선수가 그래도 우리가 응원했던 선수인데 과도한 또 이제 이런 비난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애증이 많이 교차했던 그런 상이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내가 응원했던 팀이었고 거기에 선수인데 보호하고 싶은 또 마음도 또 동시에 들었나 봐요.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의장님 모시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어디까지가 적당선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자 하느님께서 또 연장전에도 대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이제 9월 14일 댓글이고요. 사우디전 중계를 보니 일단 승리로 클린스만 감독은 면피한 것 같습니다. 공격은 활발한데 골 결정력이 문제있다. 이거 땡땡으로 표시됐는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골 결정력 중에서 결까지는 괜찮은데 정력 때문에 정력이 뭐가 그렇게 음란하다고 이렇게 참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약간 제가 좀 이상하게 받아들인다고 제가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근데 팟빵은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팟빵 시스템이 참 좀 그러네요. 아무튼 골 결정력이 문제인 듯. 유효 슈팅이 많은데 한 골은 좀 아닌 듯. 후반 막판 수비가 아쉽습니다. 김민재 수비와 김승규의 슈퍼 세이브 아니면 승리 못했을 겁니다. 그쵸? 이게 사우디도 저도 봤는데 사우디 진짜 못하더만요. 사우디도 아니 뭐 감독이야 명장이긴 하지만
사우디가 그때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나서는 계속 제가 알기로는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만한테도 지지 않았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해가지고 사우디도 그닥 좋진 않지만 근데 그 사우디를 이겼다고 또 이제 득이양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사우디 이긴 건 잘한 건 맞는데 사우디도 요즘 잘 못하는 상황이라 여튼 예 그리고 이제 9월 15일 날 가장 최근 댓글이네요. 축구 얘기는 아니고 야구 이야기지만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지섭씨 일본 야구 한신 팬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정을 넘겼으니 어제네요. 14일로 일본 야구는 센트럴 리그, 퍼시픽 리그 두 개 리그로 되어 있는데 한신이 이것도 의식했었나 봅니다. 18년이라 안 하고 18해 만에 이것도 팟빵 게시판에 그거를 생각해서 아마 이거 쓰신 것 같은데 18해 만에 센트럴 리그 한신이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수원보다 한숨 나다가도 한신 우승에 살짝 웃으신 지섭씨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지섭씨께서 아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희 단톡창에 이제 중앙 K리그 단톡 그 톡에 우승했다는 사진을 올리면서 너무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축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영재 씨가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LG도 좀 영재 씨가 LG 그 야구로는 LG 팬이시거든요. 네. 이제 수원 팬 이 두 분이 또 야구도 두산 LG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여기서 또 갈라지세요. 그 지섭 씨랑 영재 씨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댓글까지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다뤄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댓글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슬슬 유리 씨와 아마존에스 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 아무튼 재밌게 읽었고요. 뭐 이렇게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유리 씨를 먼저 순서는 유리 씨를 먼저 이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유리 씨와의 이야기는요. 9월 14일 목요일 날 녹음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마존에스 의장님은 9월 15일 날 이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케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던 점이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이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다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리 씨가 뭐 솔직히 제가 알기로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바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취업 준비 때문에 좀 왜냐면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좀 더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쁜 상황이라서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유리 씨 얘기 만나기 좋기 전에 상황이 이래요. 유리 씨가 서울에 계속 계시다가 지금 이제 그 본가가 창원이거든요. 창원에 내려갔는데 창원에서 아시다시피 AFC U23 그 예선이 있었죠. 예선 3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리 씨가 정말 감사하게도 주간 K리그를 엄청 홍보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주셨죠. 주간 K리그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유명 유튜버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주 봤던 유튜버 두 분 중에 한 분은 두 분 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특히 한 분은 충주FC 관련된 뭐 컨텐츠를 좀 재밌게 봤었던 대구팬 유튜버가 계시거든요. 그분을 포함해서 유튜버들을 또 어느 정도 친분이 한 분이 또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유튜브를 만나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유리 씨와 아마존에스 윤재 의장님을 차례대로 만나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려주시면은 저도 다시 이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나상호입니다. 우리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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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 승리의 그날 위하여 함께 나가자 우리는 광주
네, 광주팬 유리 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리입니다. 네, 유리 씨. 네. 우선은 상당히 제가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에요. 네. 다들 바쁘시.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일로 이렇게 바쁘신지 이것도 좀 저도 이제 간만에 근황을 여쭤보면서 한번 어떤 연유로 이렇게 바쁘신지도 한번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이제 저도 퇴사가 의도치 않게 그때 방송으로 알려졌는데, 예, 그러네요. 예. 네, 퇴사 후에 이제 뭐 저도 다른 일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황이 끝인가요, 벌써?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저도 이제 취준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좀 바쁘게 저도 좀 바쁜 삶을 좀 즐기기 때문에 좀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께 또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싶고 저도 제가 또 직관을 요즘 또 기회가 돼서 네. 잘 다니고 있어서 그런 현장 분위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네요, 네, 이번에. 감사합니다. 우선 아닙니다. 네. 근데 안 그래도 바쁘신데 요즘은 더 바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정말 이게 지금 U23 아시안컵 예선을 창원에서 네. 하고 있는데 네. 어떠다 보니 지금 이제 유리 씨가 본가를 잠깐 내려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그쵸. 경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젊은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이제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결과는 좀 결과는 좋진 않았지만 네. 아예 그래도 본선에는 진출했기 때문에 아시안컵 아시안컵 U23 아시안컵 본선에는 진출했기 때문에 네네. 좀 섭섭하지만 아쉽지만 좀 그래도 네. 현장 분위기는 한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네. 딱 거기에 유리 씨가 딱 가 계셔가지고 덕분에 네네. 저희도 한번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자유롭게 네. 한번 좀 아시안컵 경기장의 창원 축구센터의 분위기를 조금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생각보다 솔직히 말하면 관중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 아무래도 저는 좀 관중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선수들이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지 않았다는 거에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도 이제 창원이나 저처럼 인근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붉은 악마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래도 응원은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경기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경기도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린 친구들이 사실 제 주변에 많아서 관중이 그냥 어린 친구들은 거침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 나가라. 누구 왜 이렇게 못하냐. 네. 물론 카타르에 대해서 더 많이 했죠, 친구들은. 이제 카타르가 또 중동이 좀 침대 축구로도 유명하니까. 네네. 좀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나가라, 카타르, 빨리 일어나라, 이런 말이 좀 많아서, 사실 저도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좀 소리가 많이 들려서, 저도 후일담은 이제, 인터넷에서 좀 반응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감독님에 대한 그런 얘기와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쉬웠다는 부분, 그런 점이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서도 좀 드러났고요, 많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저희 또 광주 팬 선수들이 네. 앞에서 또 어일 선수랑 엄지성 선수가 또 앞에서 또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광주 팬으로서는 보기 좋았고요. 근데 확실히 좀 카타르전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근데 이 대회가 어떤 데인지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어떤 분들은 이게 국가대표 A매치 기간 때 또 열리다 보니까 네네. 이 경기가 아마 좀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평가전 같은 그런 대회로 알고 있는 분들도 사실 계셨고요. 제 주위에는. 모친선 경기 이런 것처럼. 그쵸? 네네. 그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대회가 U23 아시안컵 이제 예선이었고 네. 여기 예선을 통과해서 아시안컵 본선이 16개 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16개 팀으로 가는 이제 길목에서의 각 예선을 이제 각 조의 한 팀이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네. 이번에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거였죠. 우리 조에서는. 예선은 그쵸. 네, 그쵸. 그랬는데 이제
한 팀이 직행이고 2위는 2위끼리 와일드카드 중에서 몇 팀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유리 씨가 보셨던 그 카타르전이 우리가 네. 2대0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졸전 그 자체였었는데 완패를 했죠. 네, 근데 그 카타르가 다행히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그 본선이 이제 아시안컵 본선이 거기서 펼쳐지기 때문에 개최국 카타르 자격으로 그대로. 네, 걔네는 이제 카타르는 어차피 이제 맞아요. 어차피 본선 진출국이고 그 네네. 덕에 우리가 지금 이제 조 2위지만 조 1위 자격으로 다행히 직행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야 이건 진짜 좀 홈에서 네. 좀 너무 좀 안 좋았다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좀 아시안컵 본선을 나가는 거로 만족할 좀 사항이 당연히 아니고 네. 이번에 열리는 U23 아시안컵 대회가 이제 곧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달려 있는 대회고 그 맞아요. 대회를 나가기 위한 길목인데 네. 이게 평가전이나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네네. 거였었으면 그냥 2대0으로 졌으면은 욕먹고 끝이었을 텐데 이거는 네. 진짜 실전이었단 말이죠. 그런 너무 점에서 중요한 거였는데. 네, 그쵸.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게 홍보도 좀 잘 안 됐던 게 좀 큰 것 네. 같아요. 아까 유리 씨가 왜 관중이 좀 국가대표형인데 왜 이렇게 관중이 없었을까라고 네. 했는데 네네. 그게 아마 이게 참 이 경기 이 대회를 자체를 잘 몰라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외국에서 하는 경기였었더라면 뭐 더 없었겠고 그쵸. 사실 관중에 따라서 경기력이 엄청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움이 좀 되고 되게 좀 힘이 되고 이런 부분이지 네, 뭐 관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력이 완전히 뭐 바닥을 치고 높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네네. 근데 참 뭐 저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정말 아쉽지만 저랑 이제 친구도 같이 갔었거든요. 네네. 네, 친구는 이제 뭐 축구를 저만큼 또 저희만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닌데 같이 데려온 게 좀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좀 약간 네. 저는 되게 그러니까 축구를 보면서 한 번도 돈을 아깝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근데 돈이 좀- 아까웠었나 보죠. 좀 네. 저도 이 MBTI가 P라서 그날 당일에 제가 이제 그 골룡포님이랑 지인이어서 맞아. 예. 규태님이 창원 온다길래 창원 온다길래가 아니지. 규태님이 그거 U24 한다고 올려서 오늘이었구나 하고 저도 간 거였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럼 나도 뭐 가깝기도 하고 뭐 표도 뭐 그냥 뭐 해서 가면 되고 했는데 처음으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몰랐는데 그때 지난 월드컵 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유리 씨를 모시고 연장전 했었거든요. 그때 카타르 월드컵 때. 그때 네네. 이제 규태 씨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네. 그 골룡포를 입었던 그분이 네. 워낙 그때 유명했었는데 원래부터 또 유명한 유튜브를 또 하셔가지고 또 안 그래도 원래 또 유명하셨던 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라가지고. 원래 좀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셨고 제가 네. 알기로는 수원 삼성 팬이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인지도가 아예 없는 분은 아니셨는데 네. 원래 이번에 유명하셨더라고요. 예. 완전 이제 월드와이드로 이제 그니까. 유명하신 분이 되고 있죠. 네. 뭐 규태 씨가 저랑 뭐 직접적인 친분은 없지만 유리 씨도 네네. 이제 뭐 약간 친분이 있다고 하시니 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했었고 그 화면에 잡혔던 분이 그분이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당히 축구계 잔뼈가 그쵸. 굵으신 분이었다. 네, 이런 네. 점에서 역시 괜히 이게 눈물을 네. 흘리는 게 이게 범상치가 않았어요. 이게 아, TV에 정말. 잡힐 수 있는 뭔가 네. 그 상당한 뭔가 한이 서려 있으면서 한이 풀리는 듯한 그런 울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울면은 안 잡힙니다, 이게. 맞죠. 규태 씨의 뭔가 그 처량한 그 모습과 그런 모습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뭐 이거 눈물 아니다, 땀이 났던 건데 막 이렇게 변명을 하시지만 맞아요. 예, 저희한테는 이미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 이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그 규태 씨 만나면서 뭐 어떤 얘기 좀 나눴었나요? 뭐 반갑게 만나 뵈면서 뭐 좀 재밌는 얘기 좀 있었나요?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뭐 근황 토크도 하고 창원 뭐 어떻게 오셨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바쁘게 투어 같은 것도 준비하시더라고, 축구 투어를.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하시고 또 뭐 골룡포 안 덥냐 네. 하니까 하프타임 때 벗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프타임 때. 하프타임 때 벗고 계시더라고요. 나 골룡포를. 벗었다길래 갑자기 저 오해를. 네네. 네, 목적어를 말하겠습니다. 예, 목적으로 골룡포를 말씀하셔야지. 벗었습니다. 예, 네. 저 같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여튼
근데 좀 그래도 좀 날씨가 풀리지 않나요? 저녁 경기면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려서 좀 시원하지 아,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날씨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음. 볼륨포가 많이 좀 덥다 보니까 네네네. 네, 예,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나누고 네, 그랬습니다. 네, 뭐 또 규태 씨라고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규태 씨 말고 또 반가운 얼굴을 또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저는 사실 처음 뵙는 분인데 음. 이분도 축구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되게 좀 그래도 유명한 나름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네, 몰랐던 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조시성을 가지신 분을 대구 팬 만나셨다고 분이요. 하는데, 예? 네, 대구 팬 분이요. 네, 조팡매, 예, 네, 그 맞아요. 유튜버, 예, 저도 그분 유튜버를 많이 봤었는데, 원래 네, 이렇게 이름부터가 뭐가 풍기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유명하십니다. 예, 유명하신 네네. 분이었고, 근데 그분도 또 거기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같이 규태 씨랑 와가지고, 아, 규태 씨인가 그분과도 조팡매 유튜버님과 서로 친분이 원래부터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음,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음, 아무래도 두 분 다 축구도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 또 음. 이쪽은 또 판이 좁잖아요. 그래서 아, 뭐 그런가? 다들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네. 판이 축구계가 하긴 뭐, 그래, 뭐, 야구에 비하면 좁긴 하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판. 저는 이렇게 음. 뭐,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방송에 이제 서울 팬 중에 이제 혜성 씨가 계시는데 혜성 씨도 카타르에 네. 갔어서 아마 규태 씨랑 혜성 씨도 서로 좀 알 것 같아요. 서로 아, 그때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제 그때 인원 가 계신 분들끼리도 많이 이제 친해졌다고 하니까 제가 혜성 씨한테 네네. 직접 혜성 씨 한번 언제 한번 또 모시고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혜성 네. 씨도 아마 좀 친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여쭤보지 못했는데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축구 네. 팬들끼리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그쵸. 네. 근데 좋네요. 이게 경기장을 또 가서 이렇게 네. 또 이제 나름은 이제 축구계에서 또 유명 인사들을 만나 뵙고 하다 보니 네. 좀 부럽기도 하고 아, 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참 맞습니다.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멀어서 못 갔지만 너무 예. 멀어요.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창원에서. 근데 그래도 서울에서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하신 거 보면은 유리 씨도 참 대단하시다. 역시 저는 뭐 사실 그때 집에 있었던 때여서, 맞아요. 그거를 보러 솔직히 창원에 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마치 말하면. 타이밍이 나 네. 이제 이 국가대표 U23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본가에 간다. 약간 딱 이제 창원으로 간 타이밍에 그 경기들을 다 해가지고 네네. 아마 그래서 좋은 구경 하시지 않았는가. 타이밍도 아, 딱 아니 왜냐면 유리 씨가 먼저 내려갔잖아요, 사실. 먼저 그렇죠. 내려갔는데 선수들이 따라온 거지. 아, 운이 좋게. 제가 예, 운이 좋았죠. 네. 왕년의 유리그 여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가 아이고. 그쪽으로 간다. 아유, 제가 여기서 영접하러 간 거죠. 예. 이거 마치 이거 클린스만 감독이 네. 나 이제 한국에 오기 싫어서 유럽에서 평가전 할래. 약간 이거는 아, 비슷하지 않나? 이게 농담입니다. 이거. 예, 클린스만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왠지 네네네. 그런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예, 그랬다는 얘기였었는데 여튼 상황은 좀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 네. 예, 또 혹시 또 그 외에 또 뭐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우선 뭐 U23 그 예선 때 하면서 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더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국가대표 얘기도 조금 좀 국가대표 지금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도 자유롭게 뭐 말씀하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 뭐, 사실, 이번에 U23은 그렇게 뭐, 아쉬운 경기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잘 됐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있을 경기 뭐, 잘 하고, 다들, 너무 그 댓글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들 마음이 좀 다 아프더라고요. 맞아.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물론 네, 또, 예, 어린 친구들. U23이면 이제 청소년 대표팀을 넘어선 이제 성인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선수들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전성기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선수들이지만 솔직히 그쵸. 이제 우리 사회적 나이로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하면은 예, 좀 상처는 좀 안 받았으면 참 이게 원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요즘 그 국가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연령별도 그렇고 좀 A 네. 대표팀도 그렇고 좀 아쉬운 모습 보이니까 이게 좀 축구 팬들이 고운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뭐 그쵸. 이것도 좀 이해가 되면서도 선수들한테 좀 너무 욕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 일본이랑 너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 아시아 최강을 노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네. 일본이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지금 격차 벌어지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네네. 아마 팬들은 다 그런 씁쓸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 음,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유리 맞습니다. 씨는 그래도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야 더 힘내서 더 잘해보자 뭐 이런 약간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아무튼 뭐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네.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네. 얘기 자유롭게 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뭐 사실 퇴사를 해서 좀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뭐 바쁜 거는 사실 그냥 뭐 당연히 핑계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남아서 좀 경기장 갈 시간도 좀 많아졌고 해가지고 조금 더 들려드릴 얘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면 저도 이번 주에 서울 광주 경기를 한번 보러 갈까 싶어요. 이번 어떤 경기를 주에 보러 가실 예정이신가요? 서울 많이 광주요. 가시- 서울 예? 광주. 아, 서울 광주. 광주. 광주가 이번에 올라오는군요. 네네. 제가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지금 창원 아니었어요? 서울이에요. 아, 제 일 때문에 또 서울 올라와가지고 타이밍 좋게 또 서울 예. 광주가 이번 주더라고요. 신촌김으로 하시네요. 아니 이거 일부러 일부러 올라오신 절대. 거라고. 예. 절대 저는 물론 마음은 항상 원정도 가고 싶고 홈도 가고 싶은데 이제 네. 지금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둔 일이 있기 때문에 축구를 막 1순위로 둘 수는 없지만 네네. 올라온 김에 이렇게 또 서울 광주 경기가 있어서 타이밍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예. 봐야 된다 예. 싶어서 아마 시간이 되면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일정이 저절로 그냥 직관 가는데 맞춰졌네요. 그러게요. 예. 정말 재밌네. 우선은 뭐 광주 원정팬 속에서 뭐 유리 씨가 아직 뭐 스케줄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아직 서울에 계셨구나. 그렇다면은 아마 그 경기장에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광주 팬분들은 원정석에서 유리 씨를 볼 확률이 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괜찮겠네요.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가게 된다면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올리고 저희도 뭐 단톡에 올리겠네요. 유리 씨가 상암에 뭐 강림하니 빨리 만약에 유리 씨를 보고 싶으면은 서울 응원하지 말고 광주 응원하러 가라. 제가 이렇게 댓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서울과 광주는 또 저번에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맞아요. 박성진 선수의 그때. 등을 맞고 네네네. 막 그때 이제 말이 많았었죠 그때. 네. 그랬던 두 팀 간에 또 이제 그 일도 있었고 또 광주 입장에서는 조금 재작년 시즌이었죠 아마 재작년 시즌 때 그때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4대3으로 대역전패를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안타까웠던 그랬던 경기가 또 이제 서울 광주 사이에 그때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서로 알게 모르게 또 인연이 이렇게 있는 뭐 그런 팀이었는데 이 팀의 경기가 어떻게 더 펼쳐질지 그것도 아마 기대해보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유리 씨가 아무튼 바쁜 와중에 바쁘다면 안 되겠구나. 굉장히 바쁘지 않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쁜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신 겁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유리 씨가 비슷한 척을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제가 원래 근데 바쁜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요? 그런 것 같았어요. 예. 네, 늘 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도 뭐 그렇게라도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바쁜 척 하시면서 저희 방송도 한번 또 조만간 저번에 10주년 때 한번 와주셨는데 또 그 뒤로도 한번 근데 조만간 한번 저희 녹음실에 또 한번 와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유리 씨의 목소리는 이렇게 짧게 오늘 이번엔 얘기했었고요. 조만간 한번 또 제대로 모실 일이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이제 길게 유리 씨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유리 씨 오늘 뭐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 이렇게 참여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존 S 의장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는지 개인적인 근황을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동안 좀 바빴어가지고. 예. 네, 이제 뭐 부단 연락이랑 뭐 출장 연락 쭉 받고 이런다고. 저희도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안 그래도 생업 때문에 바쁘신데, 네네.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으셨겠어요.
네네. 네. 좀 바빴습니다. 네네. 네. 우선 근황을 뭐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뭐 그 사이 업데이트된 이야기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뭐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그 소음 측정기 두 개 관련해서 언론 쪽에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네네. 일단 시청 쪽에서 저희 쪽으로 답변이 온 건 일단 올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네. 내년 시즌 오픈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리를 갖자. 이렇게 된 이상 이 본청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개입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했고 뭐 직접적으로 뭐 철거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 오픈하기 전에 돼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통보가 온 거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 네네. 뭔가 명확하게 뭐 얘기가 나오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그냥 좀 속 시원한 대답을 좀 해준 건 아니네요. 네, 시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고 네, 기사로만 접했다고 해서 정확한 거는 이제 내년 시즌 오픈은 해봐야 본인도 이제 경기장을 가서 네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참 이게 너무 이 본청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좀 안 쓰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올 시즌은 이제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네. 이게 그래도 미리미리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올 시즌이 네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다시 얘기하자 이래버리면 또 그 사이에 이야기가 또 네네. 묻혀지고 네네. 그런 게 아닐까.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본청에서도 신경을 별로 뭐 트러블이 있으면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좀 이대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솔직히 좀 부정적인 생각도 조금 드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3자로 봐서도 네네. 그런 의도로 지금 본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저는. 네, 시청에서는 일단은 저희 쪽에 해체를 원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시청에서 저희 보고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해체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그럼 일단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으니 좀 기다려보자, 이게 이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삐딱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은 뭐 좀 네. 그런 생각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도 본청 쪽도 이해가 되는 게, 네네. 본인들도 이제 좀 본인들도 파악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얘기할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좀 드는 상인 것 같아요. 네네. 아유, 예, 뭐 그 사이에 참 뭐 본청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 뭐 네네. 조금 그래도 좀 발전된 이야기가 있었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네네. 그거는 아닌 게 조금 아쉬웠네요. 예. 네, 그리고 구단 쪽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네네. 일단은 구단은 그 언론사 취재에 대해서 다 거부를 했고요. 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했지만 거부를 했고 일단은 계속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본청에서 좀 따끔하게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구단 쪽이 너무 지금 상황 파악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또 이야기가 새 나갈 것 같으니까 언론 이야기들을 다 원천봉쇄한 거네요, 지금. 네, 그것도 있고 또 문제가 서울시청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분이 지금 체육회로 넘어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청의 담당자가 오히려 후배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떤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떤 거였었죠?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네네네. 시청 여자축구단을 관리하던 팀에 계시던 분이 예. 상사분이 이제 서울시 체육회로 넘어오셔가지고 지금 여자축구팀을 담당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가 체육회로 와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고 후배가 이제 시청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가불관계가 제대로 성립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그 집단의 이 성향상 네네. 집단의 성향과 별개로 이제 지금 담당하신 분들이 네네. 그렇게 이제 선배분이 그쪽으로 가 계시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주위 분들이 시청에다 민원을 넣어주기 시작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것도 좀 속 시원한 대답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큰 기대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네네, 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얼마나 좀 참 뭐 당사자가 아닌 저희도 좀 씁쓸한데 얼마나 네네. 그 서포터즈들 입장에서는 정말 씁쓸할지 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고 우선 네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 저번에 저희 이제 네네. 플레이어스 쪽에서 질문이 왔었죠. 질문이 왔었는데 네네. 그 질문도 지금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때 뭐였었냐면요. 네네. 팬들이 이제 정신 차려 서울을 외쳤을 때 그 서포터즈들이 그때 이제 네네. 뭐 그렇게 안티송처럼 막 이런 안티 응원하지 말고 팬들의 네네. 부분이 응원이나 하라라고 네네. 했던 선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희 뭐 플레이어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네네. 화가 많이 났었나 봐요. 네네. 화가 많이 나면서 도대체 그 선수 누구냐 네네. 누구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네. 좀 괜히 이제 곤란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네네. 했었는데 나중에 의장님과 얘기해 보니까 네. 누군지 네.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네네. 예, 근데 이건 뭐 마녀 사냥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 선수 분이 이제 발언했던 거고 그분이 발언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책임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네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게 됐었네요. 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경기가 끝난 뒤에 그 선수가 찾아왔었고 네, 저희가 한 5명, 6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요. 거기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구단 내부적으로 이 정보를 집약했을 때, 저희가 실명 언급을 하면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힌트를 드리자면, 이 힌트를 드리면 아마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본명만 아니면 되겠네요. 네, 뭐, 이제 국가대표를 다녀오셨고, 현재는 국가대표가 아니신 분이라고만 하면, 아마 대부분 다 유추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모르겠지만, 뭐, 한번 네. 찾아보면 유추는 할 수 네. 있겠네요. 예. 네네. 네, 또 본명은 얘기 안 고참 했습니다. 선수고요. 예. 네, 고참 선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기 중이 아니라 경기 끝나고 나서였군요. 난 경기 중에 또 그 얘기 나왔나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예. 네,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구단 버스 앞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네. 참, 우린 본명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제, 네네.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 유추 네네. 정도 하면서, 근데 그분 네. 좀, 왜냐면 그분한테 베테랑 선수라는 거는 지금 제가 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베테랑 선수가 그동안, 물론, 네. 연봉을 받거나 그런 여자 축구의 그 특성상 엄청나게 네네. 부경을 누리는 정도의 연봉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네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팬들로부터의 네. 관심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왜 네네. 축구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물론 시청에서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런 팬들의 관심이 없으면 구단 자체를 운영 안 했을 테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선수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팬들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날 만한 이 발언을 네네. 하셨다고 네네. 저는 굳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네네. 반성했으면 혹시 이걸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들으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선수분한테. 네네. 아무튼 그렇고 네. 예. 저희 네. 본명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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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요 정도로 네네. 얘기를 네. 하고 네네. 그 외에 이제 하고 싶은 네. 이야기, 의장님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자유롭게 부탁을 네네.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네네. 저희 이제 주간 K리그 청취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많으세요. 네. 그래도 10,000명은 네. 넘게 들으시고 많이 네네. 들을 때 20,000명 가까이 들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한번 조금 부탁드려보면서 좀 마무리를 네.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 여자 축구라는 게 참 관심이 없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관심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청 구단 선수들 마인드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서포터즈가 필요 없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네. 더 이상의 우리 서포터즈 활동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선수한테 찾아가서 언어 폭행이나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네, 맞습니다. 예. 2주 뒤에 저희가 아마 또, 미팅이 또 잡혀 있어서, 아마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그때는 제가 한번 먼저 연락을 드려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거기에서도 네. 그 선수가 특정 이름은 밝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네네. 아마존에스 서포터즈 분들이 또 응원했던 선수이기도 했으니 네네. 그분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대해서는
뭐 네. 본인 선수가 책임지되 그거 가지고 괜히 네네. 좀 뭐 정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그런 거였거든요. 뭐 이 선수의 그 발언은 잘못됐지만 그것 때문에 네네. 정말 마녀사냥처럼 그렇게 이제 과도한 비판을 받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때 좀 약간 조심스러웠던 건데 거기에 대한 네네.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네요. 네네. 네, 근데 진짜 응원을 네. 받지 않고 축구 플레이를 하는 게 과연 이 네네. 옳은 건지 선수들도 좀 다시 한번 네. 생각해 줬으면 네. 좋겠는데 구단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네. 시간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정말 뭐 저희도 정말 네. 심심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네. 좀 이 일이 좀 잘 풀리기를 좀 바라보면서 네. 이 이야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정말 이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한번 다음에 또 혹시 뭐 또 네. 이제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네네. 저희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희랑 함께 네네.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문선민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광주팬 유리씨와 윤재욱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슬슬 이번 연장전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정리하는 중에 9월 15일 토요일 경기 결과가 나왔네요. 전북이 홈에서 강원에게 3대1로 충격패를 당했고 포항의 맹추격으로 울산과의 선두 싸움이 어느새 6점 차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리그2에서는 서울 이랜드가 목동 레올파크에서 천안에게 0대3으로 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프로 창단 이 두 번째 승리를 거둔 이 천안 팬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참극이었죠. 이 모습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몽 PD님, 요한씨, 승빈씨 등 이 섭빛밤 멤버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로를 드리는 사이에 제가 응원하는 또 성남이 부산 원정에서 0대3으로 지는 걸 보고 제가 하루에 2번이나 지는 듯한 패배한 듯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414와 본방 때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으니 곧 올라오게 될 414와 본방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주말 및 이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본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가에 비추는 햇살도 살며시 내려온 바람도 아침을 반겨주는 커피도 네가 있어 더 아름다워 귓가에 맴도는 노래를 살며시 안아주는 그대 계절을 반겨주는 꽃들도 네가 있어 더 아름다워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이대로 영원함을 지켜간다면 투명한 이불 속에 난 너를 담을게 태양 속으로 사라진다 하여도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더
투명한 이슬 속에 난 너를 담을게. 태양 속으로 사라진다 하여도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너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너를 바라볼수록, 너를 생각할수록 나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져.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향기를 맡으며 나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져. 조금 더 가까이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뜨겁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조금 더 뜨겁게 널 느끼고 싶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곁에서 좀 더 따스히 널, 조금 더 강하게 널, 오늘 밤엔 너를 안고 싶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예,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혹시 뭐 네.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끊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괜찮아요. 네,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저희가 스튜디오를 네. 스튜디오로 하긴 그렇고 저희가 아무튼 강남 쪽으로 녹음하는 네. 데를 좀 옮겼어요. 아, 진짜요? 양재 쪽이긴 해요. 나중에 네네.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오, 네. 바쁘신 게 뭐 진짜 근데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바쁘다면 너무 좀 바쁜, 좀 이상해. 아무튼 뉘앙스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네, 이제 조만간 한번 그 나중에 서울에 계속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계속 계시면은 나중에 한번 들려주시길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네.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너무 빨리 끊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네네, 아닙니다. 네. 아,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바쁘신데 제가 네. 계속 너무 신경 쓰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는 언제든 네. 자유롭게 말씀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